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의 여성입니다. 남존여비 사상으로 뭉친 집안에서 자라서 저는 한 번도 아버지나 오빠와 겸상을 못하고 자랐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늘 아버지나 오빠의 밥상 위에 있었고 엄마와 전 찬밥을 먹어 치우느라 바빴고 늘 채소 반찬만 가득한 밥을 먹었죠. 정말 짜증났던 일은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려서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절 밖에서 주워온 아이로 생각될 정도로 주변의 시선은 따갑기까지 했습니다. 공부도 제가 훨씬 잘했지만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상업계로 진학을 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오빠 때문에 늘 손찌검을 당하기 일쑤였고요. 그렇다고 대꾸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었고요. 어머니는 언제나 아버지와 오빠 편을 들었어요. 심지어 아버지나 오빠의 빨래를 건너다녀도 죽도록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뭐 그냥 저는 집안의 하녀처럼 자랐죠. 늘 집안에서는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고 전 점점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도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정신적인 것이 더 컸어요.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는 게 수년이 지날 무렵에는 정말이지 미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들으면 60년대 얘기냐고 하겠지만 저는 83년생이고 멀쩡한 집에서 자랐음에도 그렇게 살아왔었죠. 돈이 풍족한 건 아니었어도 그래도 먹고 살만했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못 먹어서 배를 고른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 아버지는 고물상을 하셨는데 늘 돈 버는 게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고물상 일이 물론 힘들기는 합니다.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힘든 것을 다 저에게 풀어내셨어요. 자식 새끼들 다 필요 없다며 술만 드시면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죠.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내본 적이 없었고 그나마도 어머니는 아버지 그 타박이 지겨웠는지 계집애라고 하나 있는 게 집안 분위기 어둡게 한다면서 소리를 지르시곤 했습니다. 전 그냥 존재 자체가 죄가 되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싫고 힘들어서 저는 다락방에 혼자 올라가서 공부를 했어요. 대학만은 꼭 제 힘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며 그 시절을 보낼 때 오빠는 고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하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담배와 술은 물론이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치기도 했고요.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운 게 성장하면서 엇나가는데 한몫했던 것 같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랑 듬뿍 받은 오빠도 오빠 나름대로의 뭐가 있었는지 기가 막히게 엇나갔으니까요. 저희 오빠는 5대 독자로 태어나서 자기 손으로 뭘 하나라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본 적은 없고 못된 걸 하고 싶은 마음은 크고 집안에서 부모님도 절 힘들게 하는데 오빠라고 절 위해주진 않았습니다. 본인 일이 안 풀리면 제 머리채를 잡기 일쑤였고 전 그렇게 힘든 걸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제 나름 이겨내보려고 마음도 다잡고 했지만 하나도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들에게 화풀이 상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그때 욱하는 심정을 풀어낼 때 건드리는 피해자로 총알바지가 된 거예요. 귀하게 키운답시고 자식을 잘못 키운 거죠. 사고는 오빠가 쳤는데 엄마와 아빠는 저를 때리면서 복을 제가 가로채서 그런 거라면서 무당을 불러 비싼 굿을 하기도 했어요. 평생 돈 없다고 징징대면서 유명한 무당을 데려와 수천만 원짜리 굿을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만 좋은 일 났었죠. 음식 장만도 푸짐해서 나눠야 굿한 효과가 더 잘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굿한 그 돈이었으면 제 대학 등록금 몇 년치는 되었을 거예요. 전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갈았죠. 절 자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종 취급했던 거니까요. 정말 눈에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에서도 피가 철철 났고요. 가족이라는 틀 안에 속해 있었지만 정말 다 죽이고 싶었어요. 대학 시험을 2달 앞두고 전 집을 나왔습니다. 그 집에서 더 살다간 명이 줄어드는 것 같았거든요. 집을 나와 힘든 생활을 이어갔지만
반도체 공장을 다니는 아는 언니 집에서 먹고 자면서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순수한 제 노력으로 이룬 성취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등록금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돈을 구할 수가 없었고 의대 학과 자체가 등록금이 비싼 데다 전 집에서 나올 때도 빈손이었으니 제가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그렇게 제가 집을 나갔어도 가족들은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장 다니는 언니에게 반을 빌리고 당장 2달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쓴다고도 하지만 전 그렇게 해서라도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돈을 쉽게 벌 기회는 오지 않더군요. 돈을 벌어보려고 별의별 걸 다 찾아봤습니다. 오죽하면 술집이나 주점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까지도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제 자존심으로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택배 상하차는 제 체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고 식당에서 잠시 일을 하긴 해봤지만 오래는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힘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격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고된 일이었지만 어떻게 하든 피곤을 참고 일을 했는데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실신해서 119에 실려간 거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 제 의식이 돌아오는데 이틀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그대로 눈 뜨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저에게 내린 결과는 폐결핵과 영양실조가 겹쳐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시더군요. 몸이 이미 많이 망가졌고 결핵이 너무 심해서 각혈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저에게 병원비가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고 싶어서 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발 도와달라고 빌었죠. 엄마는 그래도 정이 남았는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오빠가 사고를 또 한 번 친 겁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돈은 결국 오빠의 피해자들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전 미칠 것 같았어요.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었는데 모든 게 끝난 거죠. 하늘을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가혹한 운명을 주셨는지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더군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암담했고 등록금 납부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병원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학교를 못 가게 될까봐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사람이 살면서 죽을 고비를 3번 넘긴다는데 아마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인생 최대 고비였던 것 같아요.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공황장애와 환청도 생길 정도로 심각했었죠. 그때의 제 모습은 그저 산송장에 불과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 마음을 꼭꼭 누르고만 있다 보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그러던 중 그게 확 터졌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말을 해야 살 것 같았는데 그 당시 제 병동 담당이셨던 간호사님에게 제 처지를 비관하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그런 제 등을 쓸어주며 그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니 속은 후련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간호사 선생님이 전하신 건지 병동에서 다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구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은 돈을 얼마씩 모아서 저에게 주셨고 의구까지 흘러들어갔는지 제 담당이셨던 전공의 선생님까지 절 찾아오셨습니다. 저녁 시간대쯤이었는데 전염병이라 격리실에 있던 저에게 전공의 선생님이 찾아오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끝에 제게 이 얘기를 들었다면서 봉투를 건네신 겁니다. 등록금이라면서 좋은 의사가 되길 바란다면서 자리를 뜨셨죠. 저는 너무 고마운 나머지 펑펑 울었습니다. 가족보다 더한 은인이라 생각했습니다. 피부치만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결핵은 입원 치료로 나아졌고
약은 한동안 쭉 먹어야 한다기에 많은 약봉투를 들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등록금을 내게 되었고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의대생이 되었어요. 그 이후 몇 번 병원에 찾아갔지만 그때 그 전공의 선생님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셨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꼭 은혜를 갖고 싶었는데 번호조차 알 수가 없었고 알려주시지도 않아서 참 많이 아쉬웠지만 언젠가는 꼭 만나서 은혜를 갚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전 겨우 입학해서 예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오빠가 또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니 또 제게 뭘 따지시려 했는지 부모님은 절 찾아내셨습니다. 의대생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서였을까요? 절 보자마자 제 뺨을 치면서 오빠의 복을 가로챈 년이라고 하더니 아주 집에만 불리려고 이렇게 오빠를 감옥에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오빠가 잘못해서 감옥에 간 거지 제가 뭘 어쨌다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런 생각도 길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 막 때려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셨거든요. 오빠를 빼내게 돈을 내놓으라면서 때리는데 이제 의대 신입생이 무슨 힘이 있으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맞으면서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있자 하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놈의 말도 안 되는 가족이라는 것에 묶여서 가족 취급은 못 받는데 이렇게 고통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전 제발 이 끝이 없는 이 구질구질한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도대체 부모라고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이란 게 있는 거다. 망할년. 어떻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냐? 정신 차리세요. 전 이제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알아서 사세요. 더 때리려고 다가오는데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런 제 뒤통수에까지 날아오는 쌍욕을 들으면서 전 더 멀리 뛰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학교와 실습 다니는 병원까지 찾아와서 난리통을 피우는 바람에 정말 학교에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지고 나니 차라리 더 편하더군요. 절 보호해 주려고 하는 친구들도 생겼고 교수님들도 제 소식을 듣고 절 많이 응원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기숙사 생활도 할 수 있었고 밥 먹는 건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어릴 때 동네 친구에게 들은 소식으로 오빠는 교도소에서 나오긴 했는데 또 한 번 사고를 쳐서 들어갔고 아마도 꽤나 오래 있다 나오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오빠 앞길을 막았다던 부모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오빠 뒤치다거리까지 하다가 본인들 살고 있는 집까지 날렸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할머니가 계신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며 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돈벌이를 시작했으니 전부 다 살아갈 만합니다. 그래도 절대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돈은 다 연기처럼 사라질 게 뻔하니까요. 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저 같은 취급만 받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또 있을까 궁금합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아주 어릴 때 그냥 고아원에 버렸다면 더 나았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전 그 이후 내과 전문의가 되어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 도와줬던 그 전공의 선생님을 우연히 한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죠. 은혜를 갖고 싶어 따라다니며 매일 밥을 사겠다고 하고 돈을 준비해서 가기도 하고 간식으로 조공도 하며 지내다가 저희는 어느새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타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소식이 계속 들려왔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도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공부해 나가고 꿈을 이뤄냈던 제 이야기는 후배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가슴 아픈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묘한 생각이 들더군요. 저에게 잘 될 줄 알았다면서 절 안아주는 남편과 시부모님까지. 전 요즘 정말 살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딸도 하나 낳았고요. 제가 살아온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저는 딸을 저처럼 키우진 않을 것입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남에게 받은 상처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깊숙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내 근본이 모두 흔들리는 그런 아픔을 딸에게는 절대 느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온 인생도 있다는 걸 적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별거 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